설매야, 이쪽으로 가자. 저쪽은 가본 적 없잖아. 하지만 설매는 성민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평소 순종적이던 설매가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건 처음이었어요. 설매는 계속해서 왼쪽 길로 성민을 이끌려고 했습니다. 목줄을 당기면서 말이죠. 성민은 당황했습니다. 설매의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뭐가 있는 거야? 왜 이러는 거야? 설매는 성민을 바라보더니 다시 그 길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경기도 고양시 외곽의 오래된 단독주택가는 오후 햇살이 기울어질 무렵이면 참 조용해집니다. 골목길을 따라 늘어선 집들은 대부분 몇십 년은 좋게 되어 보이는 낡은 건물들이었죠. 그 중에서도 한성민의 집은 유독 적막감이 감돌았습니다. 62세의 성민은 회사에서 퇴직한 지 벌써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새벽 6시에 일어나는 습관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설매야, 일어나자. 성민이 부르는 소리에 현관 옆에서 자고 있던 백구 진돗개가 눈을 떴습니다. 설매는 하품을 한번 크게 하고는 꼬리를 살짝 흔들며 성민을 바라봤죠. 3년 전 유기견 보호소에서 데려온 이 개는 성민에게 있어 유일한 가족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눈처럼 하얀 털을 가진 설매는 성민이 직접 지어준 이름이었습니다. 조용하면서도 강한 의지를 가진 겨울 매화처럼 묵묵히 주인을 따르는 충직한 성격 때문이었죠. 오늘도 산책하자. 성민은 설매의 목줄을 채우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침 공기는 차가웠지만 상쾌했죠. 두 사람은 항상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집에서 나와 골목길을 따라 10분 정도 걸어가면 나오는 작은 산책로였죠. 그곳에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성민이 좋아하는 곳이었습니다. 사람들과 마주치면 어색한 인사를 나누어야 하는데 성민은 그런 상황을 피하고 싶었거든요. 설매는 묵묵히 성민의 옆을 따라 걸었습니다. 다른 개들처럼 여기저기 뛰어다니거나 냄새를 맡으러 다니지도 않았죠. 그저 성민의 걸음에 맞춰 조용히 걸을 뿐이었습니다. 마치 성민의 마음을 알기라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가끔 성민이 걸음을 멈추고 먼 산을 바라볼 때면 설매도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가만히 서 있곤 했습니다. 성민은 사람들과 거의 교류하지 않았습니다. 퇴직 후에는 더욱 그랬죠. 회사에 다닐 때도 동료들과 깊은 관계를 맺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일상적인 대화는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가끔 마트에서 장을 보거나 병원에 갈 때 외에는 거의 집에만 있었습니다.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는 일도 드물었고 친구들과 만나는 일도 없었죠. 그저 설매와 함께하는 시간이면 충분했습니다.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성민은 간단한 아침을 먹었습니다. 밥 한 공기에 김치찌개, 그리고 계란 하나. 설매는 옆에서 개밥을 먹고 있었죠. 두 사람의 아침은 항상 이랬습니다. 조용하고 평온했습니다. 성민은 가끔 설매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개가 없었다면 자신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 평온함이 평화로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민의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무거운 무언가가 자리하고 있었죠. 20년 전의 일들, 그때 일어났던 사고, 그리고 그 이후 멀어진 가족들. 성민은 그런 이야기들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설매 앞에서조차 말하지 않았죠. 아니,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 기억들은 너무 아팠으니까요. 20년 전 성민에게는 아내 윤혜숙과 딸 한지연이 있었습니다. 평범한 가정이었죠. 성민은 직장에서 열심히 일했고 혜숙은 집에서 지연을 키우며 살림을 꾸려나갔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가정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성민은 일에만 매달렸고 혜숙은 점점 우울해져 갔죠.
그리고 그 끝에는 돌이킬 수 없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면 성민은 보통 거실에 앉아 책을 읽거나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설매는 성민의 발밑에 엎드려 조용히 잠을 자곤 했죠.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습니다. 성민은 가끔 설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럴 때면 설매는 눈을 지그시 감고 성민의 손길을 받아들였죠. 저녁 무렵이 되면 또 산책을 나갔습니다. 아침보다는 조금 더 긴 코스였죠. 해가 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걷는 시간이 성민에게는 하루 중 가장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설매도 그런 성민의 마음을 아는지 더욱 천천히 걸었죠. 때로는 벤치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성민에게는 소중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났습니다. 성민과 설매의 일상은 항상 같았습니다. 변화라고는 별로 없는 평온한 나날들이었죠. 하지만 둘 다 그런 일상에 만족하는 것 같았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 말입니다. 성민은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성민은 가끔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연락처에서 딸 한지연의 번호를 바라보곤 했죠. 하지만 성민은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지연도 연락하지 않았죠. 서로 멀어진 마음의 거리는 쉽게 좁혀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성민은 지연이 잘 살고 있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성민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설매는 침실 바닥에 깐 방석 위에서 잠을 잤죠. 가끔 성민이 잠들지 못하고 뒤척일 때면 설매도 눈을 뜨고 성민을 바라봤습니다. 마치 걱정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설매의 모습을 보면 성민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편안해졌습니다. 어떤 날에는 성민이 꿈을 꾸기도 했습니다. 옛날 꿈들이었죠. 해숙과 함께했던 시간들, 어린 지연과 놀아주던 기억들. 하지만 꿈에서 깨어나면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집, 그리고 묵묵히 자신을 지켜주는 설매만이 있을 뿐이었죠. 그런 평온한 일상이 언제까지 계속될 줄 알았습니다. 성민도 설매도 모든 것이 그대로일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운명이라는 건 참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변화가 곧 찾아올 줄은 아무도 몰랐으니까요. 설매가 가져올 그 작은 변화를 말입니다. 그날 저녁도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시작되었습니다. 성민은 설매와 함께 산책을 나섰죠. 해가 서산으로 기울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바람이 조금 차가웠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성민은 평소처럼 익숙한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설매도 언제나처럼 성민의 옆에서 조용히 발걸음을 맞춰 따라왔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성민이 가는 방향을 그대로 따라오던 설매가 갑자기 다른 길로 향하려고 했어요. 성민이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설매는 자꾸 왼쪽으로 끌려고 했습니다. 성민은 처음에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죠. 설매야, 이쪽으로 가자. 저쪽은 가본 적 없잖아. 하지만 설매는 성민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평소 순종적이던 설매가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건 처음이었어요. 설매는 계속해서 왼쪽 길로 성민을 이끌려고 했습니다. 목줄을 당기면서 말이죠. 성민은 당황했습니다. 설매의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뭐가 있는 거야? 왜 이러는 거야? 설매는 성민을 바라보더니 다시 그 길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성민은 할 수 없이 설매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산책이니까 어느 길로 가든 상관없다고 생각했죠. 설매가 이끄는 길은 성민이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이었습니다. 좀 더 외진 곳이었어요.
집들도 듬성듬성 있고 가로등도 별로 없어서 조금 어둠침침했습니다. 성민은 왜 설매가 이런 곳으로 오려고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설매는 확신에 찬 걸음으로 앞장서서 걸어갔습니다. 10분쯤 걸었을까요? 설매는 한 폐가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오래전에 사람이 살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완전히 버려진 집이었어요. 담벼락은 군데군데 무너져 있었고 대문도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풀들이 무성하게 자라 있어서 을씨년스러운 분위기였죠. 설매야, 여기서 뭘 하려고? 설매는 성민의 말에 대답하는 대신 폐가 담벼락 아래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코를 킁킁거리면서 무언가를 찾는 것 같았어요. 성민은 멀찌감치 서서 설매를 지켜봤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지만 설매를 믿고 기다려보기로 했죠. 잠시 후 설매가 무언가를 입에 물고 성민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무언가 작은 물건 같았어요. 설매는 성민 앞에 와서 그것을 바닥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성민이 자세히 보니 낡은 지갑이었어요. 이게 뭐야? 어디서 주워온 거야? 성민은 지갑을 집어들었습니다. 가죽으로 만든 여성용 지갑 같았는데 꽤 오래된 것 같았어요. 색깔도 바래고 모서리도 달아 있었습니다. 성민은 주인을 찾아주어야겠다는 생각에 지갑을 열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성민의 몸이 얼어붙었어요. 지갑 안에 있던 낡은 신분증에는 윤혜숙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90년대에 찍힌 것 같은 사진도 함께 있었어요. 성민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20년 전에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내의 이름이 거기 있었던 거니까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성민은 지갑을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신분증 외에도 몇 장의 사진이 더 있었어요. 어린 지연의 사진, 그리고 자신과 혜숙이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모두 20년도 더 된 사진들이었죠.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작은 쪽지였어요. 성민 오빠에게 꼭 전해줘. 그 짧은 글귀가 적힌 쪽지였습니다. 글씨체는 분명히 혜숙의 것이었어요. 성민은 그 글씨를 잊을 수 없었거든요.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성민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설매는 성민 곁에 조용히 앉아서 성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꼬리를 흔들지도 않고 그저 가만히 앉아 있을 뿐이었어요. 마치 성민의 반응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성민은 설매를 바라봤어요. 어떻게 이계가 이런 걸 찾아온 걸까요? 설매야, 넌 어떻게 이걸 찾은 거야? 설매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성민을 바라보는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무언가 간절한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성민에게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죠. 성민은 다시 지갑을 들여다봤습니다. 지갑 안에는 오래된 버스표들도 있었어요. 20년 전의 날짜가 찍힌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병원 진료 카드 같은 것도 있었죠. 모든 게 혜숙의 것들이었어요. 하지만 혜숙은 분명히 2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성민은 장례식도 치렀고 무덤도 만들어줬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성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20년 동안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혜숙과의 마지막 날들, 그때의 차가운 말들, 그리고 그 끔찍한 사고. 성민은 그 모든 것을 잊으려고 애써왔는데 이 지갑이 모든 걸 다시 끄집어내고 있었어요. 설매는 여전히 성민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가까이 붙어서 말이죠. 마치 성민을 위로하려는 것 같았어요. 성민은 설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손이 계속 떨리고 있었지만 말이에요. 집에 가자, 설매야.
성민은 지갑을 주머니에 넣고 일어섰습니다. 설매도 따라 일어났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참 길게 느껴졌습니다. 성민의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뒤엉켜 있었어요. 해숙이 정말 죽지 않았던 걸까요? 그렇다면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왜 이 지갑이 여기 있는 걸까요? 집에 도착해서도 성민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지갑을 계속 들여다보면서 생각에 잠겼어요. 설매는 평소와 달리 성민의 침실 문 앞에서 밤을 샜습니다. 마치 성민을 지키려는 것처럼 말이죠. 그 밤은 성민에게 참 길고 긴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 성민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갑을 몇 번이고 들여다보며 밤을 새웠어요. 해숙의 사진을 보고 또 보고 그 쪽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성민 오빠에게 꼭 전해줘라는 글귀가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설매는 침실 문 앞에서 성민을 지키듯 누워 있었죠. 새벽이 되어서야 성민은 겨우 눈을 붙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잠도 편하지 않았어요. 꿈속에서도 해숙이 나타났습니다. 20년 전 그 모습 그대로 말이에요. 해숙은 꿈속에서 성민을 바라보며 무언가 말하려고 했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성민은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습니다. 아침이 되자 성민은 결심했습니다. 다시 그 폐가에 가보기로 한 거예요. 혼자서는 용기가 나지 않았지만 설매가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설매는 성민의 마음을 아는지 꼬리를 살짝 흔들며 현관 앞에 앉아 있었어요. 설매야, 어제 그곳에 다시 가보자. 설매는 성민의 말을 알아듣는 것처럼 일어섰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나선 산책이었어요. 아침 공기는 차가웠지만 맑았습니다. 성민의 마음은 무겁고 복잡했지만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와 같은 길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설매는 어제처럼 길을 이끌지 않았어요. 성민이 앞서 걸어가니까 조용히 따라왔습니다. 마치 성민의 결심을 존중해 주는 것 같았죠. 두 사람은 말없이 걸었어요. 폐가에 도착했을 때는 아침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봤을 때와는 느낌이 달랐어요. 낮에 보니 더 확실하게 버려진 집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담벼락은 여러 곳이 무너져 있었고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어요. 성민은 담벼락 근처에서 어제 설매가 지갑을 찾았던 자리를 살펴봤습니다. 특별한 건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 그곳에 발자국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최근에 이곳을 다녀간 것 같았어요. 설매야, 안으로 들어가 볼까? 성민은 조심스럽게 대문을 밀어봤습니다. 대문은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열렸어요. 설매는 성민보다 먼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치 이곳이 처음이 아닌 것처럼 말이에요. 성민도 설매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집안은 생각보다 깔끔했습니다. 버려진 집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정리가 잘 되어 있었어요. 거실에는 낡은 소파와 테이블이 있었고 바닥에는 담요 같은 것들이 깔려 있었습니다. 누군가 최근까지 여기서 지낸 것 같았어요. 성민은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부엌에는 그릇들이 있었고 침실에는 옷가지들이 남아 있었어요. 여성용 옷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침대 옆에는 약 봉투들이 놓여 있었죠. 동서복지병원이라는 이름이 적힌 봉투들이었어요. 이게 대체... 성민은 놀랐습니다. 누군가 정말로 이곳에서 살았던 거였어요. 그것도 얼마 전까지 말입니다. 설매는 성민 곁에서 조용히 서 있었어요. 마치 성민이 이 모든 걸 발견하기를 기다렸던 것 같았습니다. 거실 한 구석에는 작은 장난감들도 있었습니다. 인형이나 블록 같은 것들이었어요. 아이들이 가지고 놀만한 것들이었죠. 성민은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여기서 누가 살았던 걸까요? 그리고 그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약 봉투를 더 자세히 살펴보니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몇 달 전까지의 날짜들이었어요. 그리고 환자 이름란에는 흐릿하지만 윤이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성민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설매는 성민이 약 봉투를 살펴보는 동안 다른 곳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더니 침실 옷장 앞에서 멈춰 섰어요. 성민을 보고 짖지는 않았지만 계속 그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성민은 설매가 뭔가 발견한 것 같아서 다가갔어요. 옷장을 열어보니 여성 옷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옷들을 보는 순간 성민은 숨이 막혔어요. 해숙이 즐겨 입던 스타일의 옷들이었거든요. 물론 20년이나 지났으니까 똑같은 옷은 아니었지만 해숙의 취향과 너무 비슷했습니다. 옷장 구석에는 낡은 가방도 하나 있었어요. 성민이 가방을 열어보니 또 다른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모두 해숙과 관련된 사진들이었어요. 어린 지연의 사진도 있었고 성민 자신의 사진도 있었습니다. 20년 전에 찍었던 가족 사진들이었죠. 정말 해숙이 여기 있었던 건가? 성민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증거들이 너무 많았어요. 지갑, 약 봉투, 옷들, 사진들. 모든 게 해숙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해숙은 정말 죽지 않았던 걸까요? 20년 동안 어디서 뭘 하며 살았던 걸까요? 설매는 성민 곁에 와서 앉았습니다. 평소보다 더 가까이 붙어서 말이에요. 마치 성민을 위로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성민은 설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부엌을 더 살펴보니 냉장고도 있었습니다. 전기는 나가 있었지만 안에 음식들이 조금 남아 있었어요. 상한 것들이었지만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정말로 누군가 최근까지 여기서 살았던 거였어요. 거실 테이블 위에는 메모지도 있었습니다. 몇 개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그 중에는 동서복지병원이라는 메모도 있었습니다. 성민은 그 전화번호를 휴대폰에 저장했어요. 나중에 전화해 볼 생각이었습니다. 해가 높이 올라갔을 때 성민과 설매는 폐가를 나왔습니다. 성민의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져 있었어요. 의문점들이 하나씩 풀리는 것 같으면서도 더 큰 수수께끼가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해숙이 정말 살아있다면 왜 지금까지 연락하지 않았을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성민은 설매를 바라봤습니다. 이상했어요. 설매가 그 폐가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마치 전에도 가본 적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설매는 대체 어떻게 그 지갑을 찾을 수 있었던 걸까요? 그날 밤 성민은 동서복지병원에 전화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설매는 성민 곁에서 한밤중까지 깨어 있었습니다. 마치 성민의 곁을 지켜주려는 것처럼 말이에요. 성민은 설매가 고마웠습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이 설매였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성민은 용기를 내어 동서복지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마음이 더 컸어요. 설매는 성민 곁에 앉아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서복지병원입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윤혜숙이라는 분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은데요. 잠시만요. 어떤 관계시죠? 성민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20년 전에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내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가족입니다. 남편이에요. 전화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간호사가 다시 말했어요. 원무과로 연결해 드릴게요. 직접 오셔서 상담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성민은 병원 주소를 물어보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는 병원이었어요. 성민은 설매와 함께 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설매도 마치 성민의 마음을 아는 것처럼
얌전히 따라왔어요. 동서복지병원은 생각보다 큰 병원이었습니다. 주로 노인분들을 돌보는 요양병원 같았어요. 성민은 원무과를 찾아가서 윤혜숙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윤혜숙 씨의 남편이세요? 네, 그런데 왜요? 윤혜숙 씨는 20년 전부터 저희 병원과 연관이 있는 분이세요. 처음에는 응급실로 오셨다가 기억을 잃은 상태로 수녀원으로 보호 이동되었고 그 후에 여러 보호시설을 거쳐서 최근까지 저희 병원에서 치료받으셨어요. 성민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혜숙이 정말 살아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20년 동안이나 말입니다. 기억을 잃었다고 하셨는데요. 네, 심한 충격으로 인한 기억상실이었어요. 가족이나 과거에 대한 기억을 거의 못하셨죠. 그래서 신원 확인도 어려웠고요. 성민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20년 동안 혜숙이 혼자서 그런 상황에 있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자신은 혜숙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혜숙은 기억을 잃은 채로 어딘가에서 힘들게 살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어떻게 되었나요? 직원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실은 윤혜숙 씨에게는 다른 보호자가 있었어요. 박순자라는 분이 돌봐주셨는데 최근에 윤혜숙 씨와 함께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성민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른 보호자가 있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박순자라는 이름이 익숙했어요. 혜숙의 절친한 친구 이름이었거든요. 20년 전에도 혜숙과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었죠. 혹시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개인정보라서 직접 알려드릴 수는 없고요. 대신 저희가 연락을 취해보겠습니다. 성민은 자신의 연락처를 남기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혜숙이 살아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다른 사람과 함께 지냈다는 사실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동안 성민은 혼자서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았는데 말이에요. 병원 앞 벤치에 앉아서 성민은 20년 전을 회상했습니다. 그때 성민은 일에만 매달려 있었어요. 승진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한 걱정, 그런 것들 때문에 가족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습니다. 혜숙은 점점 우울해져 갔고 성민은 그런 혜숙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어요. 특히 혜숙이 둘째 아이를 원했을 때 성민은 반대했습니다. 경제적인 부담 때문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아들을 원했던 거예요. 지연이는 딸이었으니까 아들이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혜숙이 임신했을 때 또 딸이라는 걸 알게 되자 성민은 실망감을 드러냈어요. 또 딸이야? 아들은 언제 가질 건데? 그때 성민이 한 말들이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잔인했습니다. 혜숙은 그런 성민의 말에 깊이 상처받았을 거예요. 결국 혜숙은 아이를 지우기로 했고 그 과정에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후로 혜숙은 더욱 말이 없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혜숙이 집을 나간 것처럼 보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민은 혜숙이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으로 생각했어요. 강에서 혜숙의 옷과 유서 같은 것이 발견되었거든요. 경찰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결론지었고 성민은 그렇게 혜숙을 떠나보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이 많았어요.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던 것도 그렇고 혜숙이 평소에 그런 선택을 암시하는 말을 한 적도 없었거든요. 성민은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아서 제대로 판단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설매는 성민의 곁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성민의 마음을 위로해 주려는 것 같았어요. 성민은 설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설매가 혜숙의 지갑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그때 성민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혹시 한성민 씨세요?
윤혜숙 씨의 남편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저는 박순자입니다. 혜숙이의 친구예요. 병원에서 연락받았어요. 성민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순자 씨, 정말 오랜만이네요. 혜숙이는 어떻게 된 건가요? 긴 이야기예요.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민 씨,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혜숙이에게는 다른 가족이 생겼거든요. 성민은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른 가족이라니 그게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어요. 20년이라는 시간은 정말 길었고 혜숙도 새로운 삶을 살아야 했을 터였죠. 내일 만날 수 있을까요? 네, 그러시죠. 혜숙이도 함께 갈게요. 전화를 끊고 성민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20년 만에 혜숙을 다시 만나게 되는 거였어요. 하지만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혜숙이 성민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리고 다른 가족이라는 것은 대체 무엇일까요? 설매는 성민이 힘들어하는 것을 아는지 더욱 가까이 다가와서 성민의 다리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성민은 설매가 고마웠어요. 이 모든 일의 시작이 설매였지만 설매가 없었다면 진실을 알 수 없었을 거니까요. 그날 저녁 성민은 딸 지연에게도 연락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혜숙을 먼저 만나보고 결정하기로 했어요.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났을 테니까요. 내일의 만남이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간절하기도 했습니다. 약속한 날이 되었습니다. 성민은 전날 밤부터 잠이 오지 않았어요. 20년 만에 혜숙을 다시 만난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매도 평소와 달리 차분하지 못한 모습이었어요. 마치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 것 같았죠. 오후 2시 성민의 집 앞에 택시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성민은 창문으로 내다보았어요. 택시에서 두 사람이 내렸습니다. 중년 여성 한 명과 젊은 여성 한 명이었죠. 성민은 그중 중년 여성이 박순자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예전 모습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혜숙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성민은 의아했어요. 분명히 혜숙도 함께 온다고 했는데 말이죠. 그때 젊은 여성이 고개를 들어 성민의 집을 바라봤습니다. 성민은 그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어요. 그 여성의 눈가에서 혜숙의 모습이 보였거든요. 문을 열고 나온 성민을 보자 박순자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성민 씨, 정말 오랜만이에요. 순자 씨,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런데 혜숙이는요? 박순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옆에 있던 젊은 여성을 가리켰습니다. 이 아이가 소은이에요. 혜숙이의 딸이에요. 성민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혜숙의 딸이라니요. 그렇다면 20년 전 혜숙이 지우려고 했던 그 아이였을까요? 소은이라는 이름을 들으니 갑자기 기억이 났어요. 혜숙이 둘째 아이 이름으로 생각해 두었던 이름이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소은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목소리가 혜숙과 비슷했어요. 성민은 복잡한 마음으로 두 사람을 집 안으로 맞아들였습니다. 설매는 낯선 사람들을 경계하는 듯 하다가 소은 곁에 조용히 앉았어요. 거실에 앉은 박순자가 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성민 씨, 20년 전 그날 밤을 기억하세요? 성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혜숙과 크게 싸웠던 그날을 말이에요. 혜숙이는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고 강에 간 게 아니었어요. 그냥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그날 밤 폭우가 내렸고 혜숙이는 강둑에서 미끄러져 물에 빠졌어요. 박순자의 설명에 따르면 혜숙은 의식을 잃은 채로
하류에서 발견되었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머리를 크게 다쳐서 기억을 잃었어요. 신원을 알 수 없어서 병원에서 수녀원으로 보내졌고 박순자가 우연히 해숙을 발견한 건 몇 년 후였다고 했죠. 처음엔 해숙이가 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조금씩 기억이 돌아오면서 일부는 떠올릴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성민 씨와 지연이에 대한 기억만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성민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해숙이 자신과 딸에 대한 기억을 잃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소은이는? 해숙이가 강에 빠졌을 때 이미 임신 중이었어요. 기적적으로 아이는 무사했죠. 소은이는 수녀원에서 태어났어요. 소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모르고 자랐어요. 엄마가 기억을 못하셔서 아버지가 누군지 알 수 없었거든요. 성민은 소은을 바라봤습니다. 19세라고 했으니 정말 20년 전 해숙이 임신했던 아이가 맞았어요. 자신이 반대했던 그 아이, 지우라고 했던 그 아이가 이렇게 성장해서 앞에 앉아 있는 거였죠. 순자 씨, 그럼 해숙이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박순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최근에 몸이 많이 안 좋아져서요. 기억도 더 흐릿해지고 있고요. 성민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해숙이 아프다니요. 그것도 심하게 말이에요. 제가 가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왔어요. 해숙이가 최근에 가끔 성민 오빠라는 말을 하거든요.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아요. 박순자는 계속해서 지난 20년 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해숙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소은을 키우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말이에요. 성민은 들을수록 미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성민 씨가 해숙이를 좀 더 이해해 주셨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박순자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성민이 해숙의 마음을 좀 더 헤아렸다면, 아들을 바라는 욕심을 버렸다면 해숙이 이런 고생을 하지 않았을 거였어요. 성민 씨는 남자아이를 바라면서 지연이마저 외롭게 했죠. 해숙이가 무너졌던 건 가족 안에서였어요. 그 말을 듣고 성민은 20년 전 딸 지연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성민이 아들만 바라다 보니 지연은 정말 외로웠을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했으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해숙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소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걔 이름을 설매라고 지으려고 했었대요. 맑고 깨끗한 이름이라고 하면서요. 성민은 설매를 바라봤습니다. 설매는 마치 모든 걸 알고 있는 것처럼 소은 곁에 앉아 있었어요. 꼬리를 살짝 흔들면서 말이죠. 성민은 그제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설매가 어떻게 해숙의 지갑을 찾을 수 있었는지, 왜 그 폐가를 그렇게 잘 알고 있었는지 말이에요. 혹시 설매가, 네, 원래는 해숙이와 소은이가 키우던 개예요. 소은이가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개죠. 그런데 해숙이가 병원에 입원하면서 어쩔 수 없이 보호소에 맡겨야 했어요. 성민은 놀랐습니다. 3년 전 보호소에서 데려온 설매가 원래 해숙과 소은의 개였다니요. 그렇다면 설매는 처음부터 성민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설매가 성민 씨를 선택한 거예요. 제가 나중에 보호소에 물어봤는데 직원들도 신기해했다고 하더라고요. 평소에 사람들을 잘 따르지 않던 설매가 성민 씨만은 금방 따랐다고 해서요. 성민은 감동받았습니다. 설매가 모든 걸 계획한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설매였어요. 해숙의 지갑을 찾아온 것도 성민을 진실로 이끈 것도 설매였습니다. 소은이 성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아요. 엄마도 그러셨거든요. 그때는 모두가 힘들었을 거라고 하시면서요. 성민은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20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미안함, 후회, 그리움,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설매는 성민의 발밑에 엎드려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마치 성민을 위로하는 것 같았어요. 박순자와 소은은 조용히 성민이 울 수 있도록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 오후는 성민에게 있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민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20년 만에 해숙을 만나는 날이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어제 소은과 박순자를 만난 후로는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설매도 성민의 마음을 아는지 평소보다 차분한 모습이었어요. 성민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얼굴에 그대로 새겨져 있었어요. 머리는 반백이 되었고 주름도 깊어졌습니다. 해숙은 성민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기억을 잃었다고 했지만 말이에요. 오전 10시 박순자와 소은이 성민의 집으로 왔습니다. 셋이서 함께 병원으로 가기로 했어요. 설매도 함께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병원은 반려동물 출입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성민은 설매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말했어요. 설매야,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 해숙이를 만나고 와서 다 얘기해 줄게. 설매는 마치 알아듣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이고 현관에 앉았습니다. 성민은 설매의 머리를 쓰다듬고 집을 나섰어요. 병원으로 가는 길에 소은이 성민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엄마는 좋은 분이에요. 아버지라는 말을 듣고 성민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19년 동안 아버지 없이 자란 소은이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다니요. 성민은 소은의 손을 잡았어요. 소은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괜찮아요. 이제 가족이 다시 만났잖아요. 소은의 따뜻한 말에 성민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착한지,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놓쳤는지 깨달았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해숙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3층 301호였어요. 성민은 문 앞에서 한참 망설였습니다. 20년 만에 만나는 해숙,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박순자가 성민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들어가세요. 해숙이가 기다리고 있어요. 성민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 안에는 침대에 누워있는 여성이 한 명 있었어요. 창가 쪽을 바라보고 있던 그 여성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성민은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그 눈빛만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해숙이었어요. 분명히 해숙이었습니다. 해숙아. 성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해숙은 성민을 바라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누구세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해숙의 말에 성민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10년을 이상을 함께 살았던 남편을 기억하지 못한다니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나야, 성민이야. 한성민. 해숙은 한참 성민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성민. 오빠. 그 순간 성민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해숙이 자신을 기억해내고 있었거든요.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말이에요. 소은이 침대 옆으로 다가가서 해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제 아버지예요. 성민 아버지요. 해숙은 소은과 성민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뭔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어요. 소은이. 아버지. 성민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해숙과 가까이 있으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미안함, 그리움, 사랑, 모든 감정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해숙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성민은 20년 동안 하지 못했던 말을 쏟아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심했는지, 해숙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소은을 지우라고 했던 일이 얼마나 잘못된 일이었는지 말이에요. 나는 바보였어. 정말 바보였어. 너의 마음을 몰랐어. 소은이도 지연이도 모두 소중한 우리 아이들인데 말이야. 해숙은 성민의 말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억은 흐릿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모든 걸 느끼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파요. 가슴이 아파요. 해숙이 가슴을 짚으며 말했습니다. 오래전 상처가 되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성민은 해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괜찮아. 이제는 내가 제대로 할게. 늦었지만 말이야. 그때 소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우리를 찾아왔어요. 설매가 도와줬어요. 설매. 해숙의 눈빛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우리 설매. 우리 강아지. 네, 설매가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엄마의 지갑을 찾아줬어요. 해숙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설매가. 정말? 성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설매가 모든 걸 알고 있었나 봐. 너희를 찾아달라고 나를 이끌어준 것 같아. 해숙은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20년 만에 보는 해숙의 미소였어요. 성민은 그 미소를 보고 모든 게 용서받는 것 같았습니다. 박순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해숙아, 이제 가족이 다시 모였어. 지연이도 곧 올 거야. 지연이? 해숙이 딸의 이름을 중얼거렸습니다.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성민은 해숙에게 지연의 근황을 들려주었습니다. 결혼해서 잘 살고 있다는 것, 손자도 있다는 것, 하지만 성민과는 멀어져 있다는 것까지 솔직하게 말했어요. 내가 지연이에게도 좋은 아버지가 못 되었어. 너를 잃고 나서 더욱 그랬지. 해숙은 성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이제는. 그날 오후 성민은 해숙과 소은과 함께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20년 동안 쌓인 이야기들을 나누었어요. 해숙의 기억이 완전히 돌아오지는 않았지만 마음으로는 모든 걸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을 나올 때 성민은 소은에게 말했습니다. 소은아, 우리 함께 살자. 아버지가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할게. 소은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성민은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20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해숙, 소은, 그리고 설매와 함께하는 새로운 삶말이에요. 집으로 돌아온 성민을 설매가 반겼습니다. 꼬리를 흔들며 성민 주위를 맴도는 설매를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성민은 설매를 안고 말했습니다. 설매야, 해숙이를 만났어. 너 덕분이야. 설매는 성민의 품에서 가만히 있으면서 성민의 얼굴을 하찼어요. 마치 모든 걸 이해하고 있다는 듯이 말이죠. 그날 저녁 성민은 딸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거는 전화였어요. 지연은 처음에는 놀란 듯 했지만 성민의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빠, 정말 엄마가 살아계시다고요? 그래, 지연아. 그리고 너에게 여동생도 있어. 전화 너머로 지연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민도 눈물이 났어요. 가족이 다시 모이게 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성민은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설매도 함께였어요. 병원에 미리 양해를 구해서 잠깐이라도 설매가 해숙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었거든요. 간호사들도 사연을 듣고 특별히 허락해 주었습니다. 해숙아, 손님이 왔어. 성민이 병실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해숙은 창가에 앉아 있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그때 설매가 조용히 병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해숙은 설매를 보는 순간 눈이 커졌습니다. 설매, 우리 설매야? 설매는 천천히 해숙에게 다가갔습니다. 평소보다 조심스러운 걸음이었어요. 해숙 앞에 도착한 설매는 가만히 앉아서 해숙을 바라봤습니다. 해숙은 떨리는 손으로 설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설매, 정말 설매구나. 어떻게? 그 순간 해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설매를 보는 순간 잃어버렸던 기억들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소은이는 어디 있어? 해숙이 갑자기 소은을 찾았습니다. 설매를 보니 딸이 생각난 것 같았어요. 성민은 기뻤습니다. 해숙의 기억이 돌아오고 있었거든요. 소은이는 곧 올 거야. 지연이도 함께 올 거고. 지연이? 해숙은 지연의 이름을 중얼거렸습니다. 아직 완전히 기억나지는 않는 것 같았지만 익숙한 이름이라는 건 느끼는 것 같았어요. 설매는 해숙 옆에 앉아서 고개를 해숙의 무릎에 기댔습니다. 해숙은 설매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어요. 내가 너를 키웠었지? 작을 때부터. 그래, 해숙아. 설매는 소은이와 함께 너가 키운 거야. 성민의 말에 해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이 조각조각 돌아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설매가 여기 있지? 소은이는? 설매가 나를 찾아줬어. 너의 지갑을 가져와서 모든 걸 알게 해줬어. 해숙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설매가? 설매는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꼬리를 한번 흔들었습니다. 해숙은 설매를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똑똑한 우리 설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소은이 들어왔습니다. 뒤이어 지연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성민은 지연을 보자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둘 사이의 거리감은 여전했습니다. 엄마. 소은이 해숙에게 달려갔습니다. 해숙은 소은을 꼭 안았어요. 소은아, 우리 소은이. 지연은 멀찌감치 서서 해숙을 바라봤습니다. 20년 만에 만나는 어머니였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지연아, 이쪽으로 와. 성민이 지연을 불렀습니다. 지연은 천천히 해숙에게 다가갔어요. 엄마, 저예요, 지연이에요. 해숙은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한참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지연이, 우리 지연이가 이렇게 컸구나. 해숙이 지연의 이름을 기억해내자 지연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보고 싶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어요. 지연은 해숙의 품에 안겼습니다. 20년 만에 모녀 상봉이었어요. 성민도 눈물이 났습니다. 가족이 다시 모이는 순간이었거든요. 설매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역할을 다 했다는 듯이 말이에요. 해숙은 지연과 소은을 양쪽으로 안고 말했습니다. 우리 딸들,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아무도 잘못 없어요. 소은이 해숙을 위로했습니다. 지연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엄마. 이제 다시 함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성민은 가족들을 바라보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20년 동안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찾은 것 같았어요. 해숙은 성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성민 오빠, 고마워요. 가족을 다시 모아줘서. 고마운 건 설매야. 설매가 없었으면 우리는 영영 만나지 못했을 거야. 해숙은 설매를 바라봤습니다. 설매는 해숙의 시선을 받으며 꼬리를 살짝 흔들었어요. 설매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날 오후 가족들은 병원에서 오랜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해숙의 기억은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지만 가족이라는 유대감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의사는 해숙의 상태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가족들을 만난 후로 기억도 더 많이 돌아오고 있다고 했어요. 퇴원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가족분들이 자주 오셔서 함께 시간을 보내시면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성민은 매일 병원에 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소은도 학교가 끝나면 자주 찾아오고 지연도 틈날 때마다 오기로 했어요. 병원을 나올 때 설매는 한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마치 해숙에게 또 올게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성민은 설매를 보며 말했습니다. 설매야, 내일 또 오자. 해숙이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설매는 성민을 바라보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성민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꿈속에서 어린 지연과 갓난아기 소은, 그리고 젊은 해숙이 나타났어요. 행복했던 그때의 기억들이었습니다. 이제 그 행복을 다시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해숙의 건강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매일 가족들이 찾아와서 함께 시간을 보내니까 기억도 더 많이 돌아왔습니다. 완전히 예전처럼 되지는 않았지만 가족들의 얼굴과 이름은 확실히 기억할 수 있게 되었어요. 성민은 약속대로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설매도 일주일에 2번씩은 함께 갔어요. 병원 직원들도 이제는 설매를 반겨주었습니다. 설매가 해숙의 회복에 큰 도움이 된다는 걸 알았거든요. 지연도 자주 병원에 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엄마와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게 되었어요. 지연이 3살 된 아들을 몇 번 데려왔는데 해숙은 손자를 보며 정말 행복해했습니다. 소은은 성민의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지만 금세 정이 들었어요. 소은은 20년 만에 만난 친아버지를 진심으로 받아들였고 성민도 그동안 못다한 아버지 역할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설매는 소은과 다시 만나서 정말 좋아했어요. 아버지, 설매가 정말 똑똑한 것 같아요. 마치 모든 걸 계획한 것 같다니까요. 소은이 설매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성민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설매가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았거든요. 설매가 우리 가족의 은인이야. 설매가 없었으면 우리는 영영 만나지 못했을 거야. 그날도 성민과 소은, 그리고 설매는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해숙은 창가에 앉아서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요즘은 자주 밖을 내다보곤 했습니다. 엄마, 뭘 보고 계세요? 소은이 해숙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저 하늘을 봐. 참 예쁘다. 해숙이 가리킨 하늘에는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엄마 의사 선생님이 다음 주면 퇴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셨어요. 해숙은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집에 갈 수 있는 거야? 네, 우리 집에 오세요. 함께 살아요. 소은이 해숙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해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 우리 소은이. 설매는 해숙 옆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해숙은 설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설매야, 우리 다시 함께 살 수 있게 됐어. 고마워. 일주일 후 해숙은 정말로 퇴원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모여서 해숙을 맞이했어요. 지연도 남편과 함께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인 거였어요. 성민의 집은 갑자기 활기가 넘쳤습니다. 20년 동안 혼자 살던 집에 가족들이 모이니까 정말 따뜻했어요. 해숙은 집안을 둘러보며 신기해했습니다. 여기가 성민 오빠 집이야? 응, 이제 우리 집이야. 성민이 해숙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해숙은 환하게 웃었어요. 그날 저녁 가족들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지연이 요리를 도와주고 소은이 설거지를 했어요.
해숙은 옆에서 지켜보며 행복해했습니다. 정말 꿈 같아. 이렇게 가족이 모여서 함께 밥을 먹다니. 해숙의 말에 모두가 울컥했습니다. 20년 만에 이루어진 기적 같은 일이었거든요. 식사 후에 성민은 해숙에게 제안했습니다. 해숙아, 산책 나갈까? 설매와 함께. 해숙은 기뻐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랜만에 하는 산책이었습니다. 아이가 잠들자 지연의 남편은 집에서 아이를 돌보기로 했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시간, 성민과 해숙, 지연과 소은, 그리고 설매는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네 사람과 한 마리의 개가 나란히 걸어가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설매는 가족들 앞에서 천천히 걸었습니다. 마치 모든 가족을 이끌어가는 것 같았어요. 성민은 설매를 보며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설매가 아니었으면 이 길도 해숙이도 다시 못 만났을 거야. 성민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설매 덕분이었어요. 노을이 지는 길을 걸으며 해숙이 말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아깝지 않아.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어서 다행이야. 지연이 엄마의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엄마, 이제는 절대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소은도 반대편에서 해숙의 팔을 잡았습니다. 맞아요, 엄마. 우리 이제 계속 함께 있어요. 성민은 가족들을 바라보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20년 전 자신의 무심함과 욕심 때문에 잃어버렸던 소중한 것들을 다시 찾았어요. 늦었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였습니다. 설매는 고개를 들고 가족들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묵묵히 앞장서서 걷기 시작했어요. 마치 이제 내 역할은 끝났으니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아가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성민은 혼자 생각했습니다. 설매는 정말 특별한 개였어요.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운명이 보내준 천사 같은 존재였습니다. 해숙과 소은을 성민에게 연결해준 다리 역할을 한 거였어요. 그날 밤 가족들은 거실에 모여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20년 동안 못다한 이야기들이 정말 많았어요. 해숙의 기억은 완전하지 않았지만 사랑하는 마음만은 그대로였습니다. 설매는 가족들 사이에 누워서 평화로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자신이 해낸 일을 뿌듯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성민은 창밖을 바라보며 혼자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가족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설매가 만들어준 이 기회를 소중히 여기겠다고 말이에요. 해숙은 성민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성민 오빠, 우리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럼 당연하지. 우리에게는 설매가 있잖아. 성민이 설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설매는 꼬리를 살짝 흔들며 가족들을 바라봤어요. 그렇게 한성민의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시간을 거쳐 다시 만난 기적 같은 가족이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기적의 중심에는 백구 진돗개 설매가 있었습니다. 묵묵히 그리고 끝까지 가족을 지켜낸 충직한 설매 말입니다.